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원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충원군을 집중 배정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전체 정원의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도내 4개의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267명에서 최대 44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 추진과 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어서 당분간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렵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의대 증원 정책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시간을 맞아서 생방송 더 인사이드에서도 설 특집 시간 마련했는데요. 강원도정 이끌고 계신 김진태 지사 모시고 올 한 해 도정 운영 방안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림픽.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소감 네. 말씀 좀 들을게요. 네. 정말 이거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2018 평창 대회에 비해서 예산이 약 한 3%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성비 좋게 아주 잘 끝나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좀 특색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청소년들의 그 잔치이다 보니까 문화 축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뭐 공연이나 이런 요소도 많이 가미를 했고요. 그렇게 치렀는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뜻밖의 종합 3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그 좀 뭐 요건이 딱 맞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종합 3위를 하게 되니까 그게 곧 뭐 흥행이고 우리 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폭설이라든가 한파까지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대회가 잘 끝난 것 같은데 네. 성공 요인과 함께 의미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성공 요인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강원의 저력이라고 예. 봅니다. 이번에는 특히 좀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 왜 새만금 대회 때문에 더욱이 이번엔 정말 잘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벌써 2018 평창 올림픽을 다 치렀던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역시 이제 그런 저력이 다 나와서 이렇게 또 잘 치르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의 그 의미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88 서울올림픽 치르고 평창올림픽까지 치르고 경제력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야, 코리아 저 나라가 이제 대단한데 이제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나 봐.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기치 않게 그 잼버리 그것 때문에 약간 삐끗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우리 청소년 올림픽을 계기로 맞아 역시 코리아다 역시 다르구나 멋지게 한번 해냈다 이것이 가장 큰 저는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넉 달 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맞이하게 됩니다.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출범 성과와 함께 과제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제가 취임한 지 1년 반을 넘어섰고요.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지도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그야말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한 인프라 그런 좀 이제 토대를 깔았다. 예.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라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맞는 법 개정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치들도 많이 이제 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 오래됐던 우리 도청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또 강릉의 이청사도 새로 문을 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이제 갖춰졌다. 그러는 가운데 큰 국제 행사를 그새 2개나 치렀습니다. 예. 작년에 세계살림 엑스포, 또 바로 며칠 전에 끝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신감도 갖게 됐고요. 이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비전이 글로벌 도시입니다. 글로벌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큰 국제 행사를 2개를 잘 치름으로써 이미 글로벌 도시에 성큼 다가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청사 이전하고 행정 복합 신도시 조성 계획에 네. 대해서도 도민들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 이사님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67년 만에 도청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됐죠. 춘천에서 그것도 저 대룡산 밑에 새로운 널찍한 곳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67년이 아니고 고종 황제 때부터 계산을 하면 120년 만에 예. 처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내다보고 저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도청의 이 새 청사 자체도 전 세계적인 건축가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정말 이 우리 강원도의 최고의 랜드마크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청만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미니 신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참에. 그 한 30만 평 부지에 도청이나 관공서, 지금 법원, 검찰도 같이 가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언론 뭐 등등해서 행정 복합 신도시로 이 수부도시 춘천이 이번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6월 8일이 되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담긴 특례가 시행이 되는데요. 도민들이 이번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좀 생길까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이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동안 뭐 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세계적인 이제 축제도 다 끝났고 네. 이럴 때가 저희들은 더 좀 긴장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뭐가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이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새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금년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농업에 관한 특례 대표적인 게 이 강원도는 82%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 산림에 대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특례, 환경에 관한 특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올 상반기에는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3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작년에 2차 개정에서 넣으려고 했다가 좀 빠진 부분, 또 새롭게 연구된 부분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에 관해서 뭐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국제학교를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하고요. 교육감이 누가 어떤 분이 되는지 이제 도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를 하려는 이런 좀 파격적인 제도도 법에다가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폐광 지역이요. 강원 남부권에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폐광 지역에 뭐 이제 강원랜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 원래 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례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새롭게 넣으려고 합니다. 도민들께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지역 경기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인데요. 현재는 이제 반도체하고 수소하고 바이오 같은 이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데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한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을 이제는 그만 탈피하고 우리 이 안에서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 산업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뭐 감자만 팔고 관광에만 매달렸던 그것이 아니고 미래 산업.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5대 산업을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예. 반도체 산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점검도 하고 그 대단한 위용도 저희가 보면서 삼성전자와의 그 앞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더욱 확실히 하려고 또 재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받아서 그 안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틀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도 같이 이제 협력해서 다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래차가 있습니다. 미래차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미래차 산업에도 지금 클러스터화돼서 한참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이렇게 숨가쁘게 지금 뭐 할 이야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수소 에너지 예. 분야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이제 선정이 돼서 수천억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래 산업이 바로 연어 사업입니다. K 연어 또 양양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엄청난 시장인 세계 시장인 연어의 양식화에 성공해서 이것을 지금 세계화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 3월에 이어서 지난달 15일에 정부가 발표했었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원주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반도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그래 반도체를 이제 원주 뭐 강원권까지 클러스터를 확장한다 이렇게 발표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최근에 이게 이제 용인 거기까지로 뭐 이제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도권을 제외한 그 이남의 전 시도에서 다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균형 발전이라 그러더니 이런 중요한 산업은 항상 수도권에서 하느냐. 불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는 동안에 이제 1년 반 동안에 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또 시험과 검증을 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포함해서 4개의 국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사장을 만나서 우리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반도체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거의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벼랑 끝 전술로 뭐 그렇게 이제 나왔죠.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도 아이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일단 수도권에서 용인에다가까지 이제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시화가 되더라도 엄청난 반도체 인력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러면 그걸 어디 감당할 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쓰임이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삼성 측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더라도 이 시장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해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강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뭐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인재들만 많이 육성이 돼 있으면 삼성 측에서도 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맞습니다. 멀리 바로. 보고 가야 될 것 네, 같다는 바로 생각이 좀 그겁니다. 들고요. 교통 인프라 확충도 좀 시급한 과제인데 지사님 도정 목표 중에 하나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SOC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SOC 전국에서도 우리 강원이 아직까지도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영월 삼척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업비가 6조가 넘는 대형 사업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점수를 높이는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사업으로는 이 용문 홍천 철도. 예. 홍천에 아직까지 기차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이제 예비 타당성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점수를 높여서 사업을 끌어내야 되겠고요. 이제 고속도로에는 그 포천 철원 고속도로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됐던 GTX 수도권 고속교통망에 우리 춘천 원주가 이제 편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수십조가 들어가는 그 수도권 고속교통망 사업에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춘천 원주가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에 그런 고속 수도권 교통망 사업을 입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3천억, 4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도 정부에서 춘천 원주까지 그 GTX를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2030년에 그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도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GTX 노선 연장 관련돼서는 재원 조달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지 않게 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네, 원래 이 기차 국가 철도는 100% 국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것은 수도권을 위한 사업인데 특별히 강원의 춘천 원주를 연장해 주는 거라고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것으로는 7대 3으로 국가가 우리 지방에서 3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30%를 부담을 이제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춘천 원주 합쳐서 약 7천억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만 부담하면 수도권에서 새로 까는 인프라 수십조가 들어가는 인프라를 우리가 그대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아낄 때는 아닙니다. 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역시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은 않겠다. 아낄 때는 아끼지만 또 쓸 때는 쓰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디에 쓰고 어디에 아끼실지 주요 예산 사용 분야하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빚을 1조 원인 상태로 그 전임 도정으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요. 예. 빚을 좀 갚아 나가는 지금 과정인데 빚 갚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빚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꾸역꾸역 갚아 나가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도 절대 긴축 재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야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복지와 산업입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복지의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몇십 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산업에 초석을 놓는데 이것을 또 아끼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이지 않고 더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강원도정 계획 가운데서 육아기본수당 대상 연령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눈길이 저는 가더라고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우리 복지 사업이 바로 육아 기본 수당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데는
지금 4살까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걸 2배로 늘린 겁니다. 2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 8세까지 이걸 확대하겠다 해서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만 4살이 지나서 5살이 돼 가는데 이 아이들한테 계속 지급을 하고요. 예. 이 아이들이 또 내년이 되면 6살이 돼도 계속 지급을 하고요.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 기본 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게 그 예산의 부담이 큰데요. 이것은 할 때까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이 인구 감소율이 좀 완만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 좀 예.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4년 후에 도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21%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 진단이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영유아 보육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날 테고 그러다면 이제 인구 소멸도 가속화될 텐데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거점 필수 인프라로 지정을 해서 원화수가 부족해도 이걸 좀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방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좀 타격을 입는 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다. 이 원장님 선생님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운영난에 특히 그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내 전 이 어린이집 847개나 되는데 여기에다 운영비를 약 한 200만 원 상당으로 운영비를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어촌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 원화가 부족하고 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이런 필수 어린이집에 지금 21개를 선정해서 거기에도 지금 또 별도로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지금 많은데 특히 이번에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교육청으로 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해오던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지금 당분간 계속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세수가 감소되긴 했지만 역시 산업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였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인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이후에 27년 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사 구하기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환영할 일인데 네. 증원 효과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장의 지역 의료 공백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우리 지역 인재에 대한 비율을 또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면 우리 도에도 상당히 큰 문제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뭐 6년 한 10년까지도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 당장 이제 필수 의료 대책이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 도는 이 면적이 넓고 또 이제 인구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타 시도에 비해서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이 대형 병원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대해서 전공 의사, 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수당을 또 지금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소아과 병원 강원대학교의 예. 어린이병원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 소아 담당 전문의를 위해서 그 인건비를 지금 파격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이제 의료 자원을 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미 지금 퇴직 의사를 비롯한 이런 이제 비활동 의료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분들을 의료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의료 공백이 좀 메워 나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의료는 이제 무슨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그 자원을 준공영제까지 하는 것에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친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고급 인력이 들어가고 그 인건비도 굉장히 지금 고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또 이제 계속 우리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의사들만 그렇게 하고 우리도 해달라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강원특별법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하고요. 도지사로서 4년 임기 반환점 돌게 되는 남다른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절 맞아서 도민들께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됐고 또 굵직굵직한 이런 국제 행사도 다 치렀고 우리 이제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좀 앞으로 좀 내실을 다져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화려함 또 축제가 다 끝난 뒤에 우리 도민들께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 내실을 다져 나가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과연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설 명절인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풍족한 설 명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생각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인데요. 오늘 네. 이슈워드는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예. 하나 뽑아봤는데요. 마부정제다. 예. 그 달리는 말은 발굽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시작되고 한창 이 탄력받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이름처럼 아주 특별하고 더없이 좋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도의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7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